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0월 10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인데요. 먼저 터키군이 쿠르드 민병대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터키군이 쿠르드 자치지역을 폭격기 그리고 여러가지 무기를 사용해서 공격을 했다고 하고요. 지상군까지 투입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확전되는 그런 분위기라서 금융시장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이 스몰딜 할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 관세를 취소해주면은 농산물을 더 사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그동안 쟁점이 됐었던 강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중국 쪽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협의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도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라서 좀 배짱을 부리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기보다는 좀 계속해서 끌고 갈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다만 합의가 되더라도 금방 뒤집을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4번째로 확진됐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확진이 되고 있죠. 특히 전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확진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예요. 아무래도 이러다 보면은 또 더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삼성이 퀀텀 닷 디스플레이에 올인한다는 소식인데요. 중국 쪽에서 이제는 OLED 쪽까지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서 조금 있으면 따라올 만한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한국 쪽의 인력들을 워낙 많이 빼갔어요. 그래서 금방 좀 따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차원 더 높은 디스플레이 쪽에 올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OLED 쪽은 소형은 삼성 쪽이 거의 독점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또 대형은 LG 디스플레이 쪽이 앞서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시간이 지나면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따라잡게 되면은 또 저가 공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기 위해서 앞서가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 뭔가 실적이 나오는 그런 뉴스는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분석입니다. 먼저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급락 출발했고요. 추가 하락 후에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 출발 후에 상승 전환했다가 하락 양봉 마감했습니다. 조금 다른 흐름이죠. 그리고 등락의 원인을 보면 코스피는 해외 증시, 수급, 그리고 코스닥은 수급, 제약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이사항을 보면 코스피는 전기가스업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일부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기가스가 강세를 보이면 시장이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그랬죠. 장중에는 통신도 강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수방어 업종들이 강한 흐름이라서 시장이 그렇게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도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는 것이죠. 화면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인데요. 하락 음봉 마감했죠. 오늘 급락 출발했고요. 장중에 2% 가까이 하락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자, 코스닥은 보시면은 하락 양봉 마감했죠. 양봉이라서 좋아 보이는데 하락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흐름이 그래도 개선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원인을 보면은 역시 제약업종이에요. 제약이 강했어요. 오늘 막판으로 갈수록 더 힘을 내면서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면은 코스닥은 좋지 않았었죠. 그래서 장중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뚫고 제약업종이 반등을 하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수급보다는 제약업종의 어떤 흐름의 영향 그리고 코스피가 반등하는 흐름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상태입니다. 자, 코스피 보면은 외국인기가 매도했죠. 당연히 하락하는 게 맞는데요. 선물 보시면은 3천 계약 정도 순매수했어요. 그런데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더 많이 매수했죠. 장중에 6천 계약까지 매도를 했다가 3천 계약 거의 9천 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물량은 청산하는 물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수에 영향을 크게 미칠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중요한 건 이거였었죠. 자, 미국 선물. 장 초반에 미국 선물이 1.2%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당연히 한국 시장도 급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장중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자, 반등이 쭉 나오면서 상승 전환하는 분위기가 왔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도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마감을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장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밀리는 상황이라서 내일의 흐름이 역시 미국 시장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 보면은 한국 시장이 쉬는 동안 급락했었죠. 어쨌든 하락했지 않습니까? 한국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시장의 흐름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미국 선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은 미국 선물이 지수의 흐름을 만들었고요. 코스닥은 코스피와 다르게 제약업종이 급등해주면서 결국은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마감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네, 특이사항은 전기가스업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일부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관심 종목 LG 디스플레이와 RF HRC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OLED 올인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지금 OLED가 비중이 17%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24년까지 절반 이상을 만들겠다, 디스플레이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결국은 이게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가 주가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실적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 당분간은 어려움이 좀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RFHIC 이 종목은 5G 테마주죠.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시기 바라고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 5G 수혜 기대감, 삼성전자나 화웨이 쪽이 고객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G가 확산될수록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뭐 여러모로 화웨이 쪽의 어떤 그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그 부담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장비주들 이쪽에서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테마주니까 테마로서 적당히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주가가 너무 빠졌어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저점 기록하고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던질 필요는 없죠. 그래서 단기 반등 나오니까 조금 더 가면은 위에서 던져주시고요. 다시 밀리면은 그때는 정리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없는 분들은 조정받으면은 뭐 저점 이탈하기 전에 단기적으로 한번 정도 들어가 볼 필요는 있는데요. 지수가 꺾이면서 같이 꺾이면 그때는 접근할 필요가 없겠죠. 자, 오늘 흐름이 좋다는 게 지수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했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에 조정받으면은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 그래서 없는 분들은 단기 조정 시에 접근하자는 거고요. 자, RFHIC 5G 테마주죠.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엄청나게 강하죠. 보유하신 분들은 적당히 매도하세요. 지금 뭐 거의 최고점 부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이야 매도하기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적당히 매도를 하자는 것이죠. 흐름이 좋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고요. 밀리면은 그때는 정리해야겠죠. 없는 분들은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단기, 중기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정말 제대로 밀리면은 들어갔다가 좀 끌고 가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단기로 좀 짧게 대응하는 그 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전망입니다. 지수의 추세는 이미 확인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세는 좋을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불안한 흐름이 너무 많습니다. 큰 기대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단기는 약한 반등세 정도는 가능해요. 오늘 반등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주면 반등할 거예요. 그런데 미국 시장이 반등 못하면은 결국은 그냥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세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위험 관리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반등한다고 해서 계속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시고요. 또 뭐 정리하지 못했던 종목들 좀 정리하는 그런 차원의 대응 정도지 추세적으로 가는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대응 전략입니다. 현물은 테마주와 바이오주 순환매 대응 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단기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좀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테마주는 순환매가 조금씩 나오니까 단기 매매 계속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파생은 지수가 반등하면 하방향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반등이 꽤 나왔죠. 그리고 뭐 지난주 목요일 그때 또 반등이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반등이 나오는 지난주 목요일이 아니죠. 이번 주에 반등이 나왔었는데 반등이 나왔을 때 이처럼 하방향을 시도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보실까요? 화요일이었었죠. 화요일에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하방향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거나 했을 때 아래쪽을 보자는 것이죠. 지금은 추세적으로 간다고 보기는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반등 나오는 흐름을 이용을 해서 아래쪽을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확률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위쪽을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대응 자체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9년 10월 10일 일일 시황이었었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가 불안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무리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택촌놈TV 유튜브에서 다양한 컨텐츠가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용이 괜찮다 싶으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